시어머니의 완벽한 복수. 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통쾌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싸이다다라고 외치실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68살의 박금순 할머니 도마 서울 강서구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머니에게는 28년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만든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완벽한 복수를 성공시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금순 할머니의 아들 민수가 대학교 4학년 때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가 바로 김영희였어요. 첫 만남부터 영희는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금순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여자 뭔가 이상해. 하지만 아들 민수가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영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예쁘고 똑똑하고 완벽해. 금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걱정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결혼식 당일까지는 영희가 완벽한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영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신혼집에서 따로 살 거예요. 뭐? 전세금은 누가 마련하는데? 당연히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저희가 뭐 있다고. 금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 한 번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님, 집안일은 제가 잘못해서 김치는 사다 드세요. 청소도 너무 힘들어요. 파출부 아주머니 불러주세요. 빨래도 세탁소 맡기는 게 어때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님, 요리 배우러 학원 다니고 싶어요. 학원비 주세요. 금순 할머니가 10만 원을 드렸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미용실에서 헤어를 했더라고요. 아들 민수에게 말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영희는 원래 집안일을 몰라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영희는 시댁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뒤져서 좋은 것만 골라 가져갔어요. 어머님, 이 한우 좋네요. 좀 가져가도 되죠? 이 과일도 신선하네요. 포장해 주세요. 금순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영희가 금순 할머니 몰래 아들을 완전히 조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야, 너희 엄마가 나한테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 뭐? 우리 엄마가? 나만 보면 얼굴을 찡그려. 그리고 나한테 집안일을 너무 많이 시키려고 해. 영희는 거짓말의 천재였어요. 금순 할머니가 전혀 하지 않은 말들을 지어내서 아들에게 고자질했어요. 엄마, 영희한테 왜 그래? 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희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 보고 살 빼라고 했다며? 금순 할머니는 억울했어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 편이었어요. 엄마, 며느리한테 좀 잘해줘. 영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금순 할머니는 아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후 영희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임신했어요. 금순 할머니는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 하지만 영희는 임신을 핑계로 더욱 심해졌어요. 어머님, 임산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조심해서 대해주세요. 집안일도 못해요. 아이한테 안 좋대요. 산부인과비, 영양제비 다 어머님이 대주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금순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욱 교활해졌어요. 금순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티를 내면 바로 아들에게 고자질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러다 스트레스로 애기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해? 아들은 엄마를 원망했어요. 엄마, 영희가 임신 중인데 왜 그래? 제발 참아줘. 금순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견뎠어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귀여운 손자 준호.
금순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손주까지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기 용품 비싸더라고요. 돈 좀 주세요. 분유값, 기저귀값 다 어머님이 대주세요. 저희는 정말 없어요. 금순 할머니는 기꺼이 줬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영희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어요. 더 가관인 건 영희가 금순 할머니를 아이 돌보미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저는 몸조리 해야 하니까 아기는 어머님이 봐주세요. 밤에 애가 울어도 제가 못 일어나요. 어머님이 봐주세요. 금순 할머니는 60살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기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영희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쇼핑하러 다니고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저는 우울증이 와서 바람 좀 쐬고 와야겠어요. 이런 생활이 3년간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3살 때였어요. 금순 할머니가 우연히 영희의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영희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맨날 간섭만 하고 돈은 또 왜 이렇게 안 줘? 구두쇠 같으니. 애 봐달라고 하면 얼굴을 찡그려. 할머니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집도 내 거 되고. 금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20년간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영희가 시어머니 흉을 보며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금순 할머니는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며느리한테 잘못했을까?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길에서 영희가 다른 남자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금순 할머니는 몰래 따라갔어요. 카페에서 둘이 너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남편하고는 언제 이혼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시어머니 진명에 내 이름으로 바뀌면 그때 이혼할게. 그럼 재산은 다 네가 가져가는 거지? 당연하지. 20년간 참고 산 대가야. 금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영희의 모든 계획이 드러났거든요. 영희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고 20년간 시어머니를 이용만 하다가 재산을 빼앗고 이혼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금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복수해야겠어. 하지만 어떻게 복수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에게 말해봐도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20년간 아내 편만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금순 할머니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영희가 원하는 걸 주자. 대신 내 방식으로. 금순 할머니는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영희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리고 영희가 그동안 금순 할머니한테 받아간 돈들을 모두 계산했어요. 20년간 받아간 돈이 무려 2억 원이 넘었어요. 이 돈 다 토해내야겠어. 그 다음에는 영희의 친구들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영희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욕하는 내용들도 다 캡처해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금순 할머니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 영희의 약점 파악하기. 영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알았어요. 바로 체면이었어요. 영희는 친구들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인 척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단계, 영희의 거짓말 폭로하기. 금순 할머니는 영희가 친구들한테 했던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용돈도 안 줘. 시어머니가 애 봐달라고 하면서 돈은 안 줘. 시어머니가 나한테 집안일만 시켜.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째 단계, 증거 수집 완료, 불륜 사진, 녹음 파일, 돈 받은 기록, 친구들과의 채팅 내용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영희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금순 할머니는 영희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카페로 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희 씨 친구분들이신가요? 네, 할머니가 누구세요? 영희 시어머니예요.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영희가 맨날 욕하던 그 시어머니가 나타난 거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금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희가 항상 친구분들 이야기 많이 해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선물을 나눠줬어요. 이거 영희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집에서 만든 거니까 나눠서 드세요. 친구들은 감동했어요. 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친절하시네요. 영희가 부럽다. 그때 영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왜 여기에? 영희야. 친구분들한테 인사드리러 왔어. 금순 할머니는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영희야? 네가 친구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던데. 영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친구분들이 영희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용돈도 안 주고 집안일만 시킨다고 들었다는데 정말 그래? 친구들도 어색해했어요. 금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여기 20년간 영희한테 준 돈 기록이 다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통장에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영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영희야, 네가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집안일만 시킨다고 했다며? 금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영희가 집안일 안 하는 장면들 다 찍어놨어. 보실래? 영희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어요. 그런데 영희야,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금순 할머니는 불륜 사진을 꺼냈어요. 이 남자가 누구야? 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친구들도 충격받았어요. 영희야, 이게 뭐야? 설마 바람 피운 거야? 영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금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영희가 불륜남과 대화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 친명에 내 이름으로 바뀌면 그때 이혼할게. 친구들은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영희야, 너 정말 이런 계획이었어? 시어머니를 이용만 한 거야? 영희는 울면서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금순 할머니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금순 할머니는 아들 민수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민수야, 이제 내 아내의 진실을 알아야겠어. 민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하지만 사진, 녹음, 채팅 기록을 보고 나서는 말을 잃었어요. 영희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20년간 나를 속인 거야? 민수는 그날 밤 영희와 큰 싸움을 했어요. 영희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가 너무 명확하자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했어. 당신도 당신 엄마도 정말 싫었어. 빨리 이혼하자. 하지만 금순 할머니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희야, 이혼은 좋은데 그동안 내가 준 돈부터 갚아. 뭐? 20년간 네가 가져간 돈이 2억 4천만 원이야. 다 갚고 가.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준 건 다 영수증이 있어. 실제로 금순 할머니는 20년간 영희에게 준 모든 돈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 돈을 갚으려면 영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내놔야 했거든요.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 차까지 다 팔아야 했어요. 시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금순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20년간 네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봐준 거야. 결국 영희는 가진 재산을 모두 토해내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불륜 증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도 완패했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어요. 손자 준호의 양육권도 당연히 아빠가 가져갔어요. 영희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영희 정말 나쁜 년이었네. 시어머니를 저렇게 속이고 불륜까지 하다니 정말 최악이야. 영희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서 견디기 힘들어졌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반면 금순 할머니는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손자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영희 편만 들어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이웃들도 모두 금순 할머니를 응원했어요.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그런 며느리는 당연히 쫓아내야죠. 할머니가 정말 똑똑하게 복수하셨어요. 금순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 소식은 온 동네에 퍼졌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시어머니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어요. 저희 며느리도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순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1년 후 영희는 완전히 망했어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도 영희의 과거를 알고 떠났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금순 할머니한테 빌어달라고 전화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영희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반면 금순 할머니는 손자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민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먼저 만나보세요. 금순 할머니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새 며느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후속편이 있어요. 영희가 완전히 망한 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영희의 진짜 정체와 금순 할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완벽한 복수. 2부 여러분, 다시 만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예요. 1부에서는 20년간 시어머니를 괴롭힌 며느리 영희가 완벽하게 망하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말 싸이다다, 속이 시원하다고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부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영희가 집에서 쫓겨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금순 할머니에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박금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김영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김철수? 영희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했던 금순 할머니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영희와 어떤 관계시길래? 사실 영희는 제 전 며느리예요. 네, 전 며느리라고요? 금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영희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영희는 저희 아들과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희는 이미 한 번 똑같은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영희는 처음에는 착한 척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저희한테서 돈만 뜯어내고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그래서 이혼했는데 그때도 재산을 상당히 가져갔어요. 금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영희가 처음부터 이런 사기꾼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소문을 들어보니 영희가 또 똑같은 짓을 했다더라고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영희는 전문적으로 시니어 가정을 노리는 사기꾼이에요. 일단 착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들어가서 재산을 빼앗는 게 수법이에요. 저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 거예요. 금순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20년간 속았던 게 아니라 영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혹시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 아시나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산에도 한 가정이 있고
인천에도 있어요. 금순 할머니는 즉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부산의 이영수 할아버지는 15년 전에 영희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고 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아들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재산도 반 이상 잃었어요. 인천의 박정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영희가 우리 며느리였는데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처음에는 착하게 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죠. 금순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망쳤을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영희에게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조직이 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알려준 정보였어요. 미리 타겟을 정하고 접근 방법도 치밀하게 계획해요. 주로 홀아버지나 아들이 있는 가정을 노려요. 그리고 몇 년간 이용하다가 재산을 챙기고 도망가는 거죠. 금순 할머니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돼.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할머니, 사실 저희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희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찰관의 말로는 영희와 관련된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수사해 본 결과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해요. 금순 할머니는 자신이 단순한 가정 문제로 여겼던 일이 이렇게 큰 사건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영희를 잡을 수 있나요? 네. 할머니가 제공해 주신 증거들이 결정적이에요. 특히 불륜 증거와 금전 거래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희와 그 조직 전체가 체포된 거예요. 할머니, 큰일 해내셨어요. 경찰관이 금순 할머니에게 연락했어요. 김영희 일당이 모두 검거됐어요. 전국에서 활동하던 사기단이었어요. 수사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영희는 무려 12개 가정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총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많은 가정을 망쳤다니. 더 충격적인 건 영희의 진짜 이름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진짜 이름은 최순자였고 이미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심지어 나이도 속였어요. 실제로는 45살이에요. 금순 할머니가 알고 있던 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금순 할머니는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피고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순 할머니는 차근차근 영희의 악행들을 증언했어요. 20년간 저를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제 아들과 손자까지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도 저희를 속였습니다. 법정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대구의 김철수 할아버지, 부산의 이영수 할아버지, 인천의 박정호 할아버지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가 더 컸어요. 영희는 법정에서도 뻔뻔했어요. 저는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결국 영희는 사기, 불륜, 결혼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사회적 파장도 크므로 엄중히 처벌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금순 할머니는 후련했어요. 정의가 승리했구나.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서 신고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 일당이 빼앗아간 재산들이 대부분 환수됐어요. 할머니 피해액의 80%를 되찾았어요. 금순 할머니는 20년간 영희에게 뜯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어요. 방송에서도 다루고 신문에도 대서특필됐어요. 시니어 대상, 결혼 사기단 전국망 검거, 용감한 시어머니의 완벽한 복수, 15억 원 규모 사기단 일망타진. 금순 할머니는 일약 유명인이 됐어요. 전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많은 피해자들을 구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금순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복수였어요.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많다는 걸 알고 나서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시니어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교훈이 됐어요. 의심스러우면 참지 말고 조사해 봐야겠어요. 증거를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용기를 내면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1년 후 금순 할머니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아들 민수는 정말 좋은 여자와 재혼했어요. 새 며느리 수정 씨는 정말 착하고 효도도 잘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금순 할머니는 수정 씨가 진짜인지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수정 씨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손자 준호도 새엄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새엄마가 정말 좋아요. 전 엄마보다 훨씬 좋아요. 금순 할머니는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금순 할머니는 시니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도 시작했어요. 시니어 여러분,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상담도 해줬어요. 혹시 의심스러운 며느리나 사위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많은 시니어들이 금순 할머니에게 고마워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감옥에 들어간 영희는 완전히 망가져서 지내고 있어요. 다른 죄수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2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출소해도 전과자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희의 악행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서 앞으로는 어디서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김영희 얼굴 공개, 시니어 사기꾼 주의보. 영희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반면 금순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용기를 내면 기적이 일어나요. 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특히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나도 금순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야겠어.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지금 금순 할머니는 7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새 며느리 수정 씨와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손자 준호도 대학생이 됐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준호는 할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할머니가 진짜 영웅이에요. 그리고 매년 영희가 체포된 날이면 다른 피해자 할아버지들과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해요. 우리가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박금순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통쾌한 복수를 성공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정의까지 실현한 감동적인 실화였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금순 할머니처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통쾌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